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hen rib and earth and thousand leaves, bright shining as the sun, with no lessons to sing God's praise, then when with force begun,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as blind, but now I see. 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의 김동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서영입니다. 테너 배철입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 바로 테너 배재철 씨입니다. 와, 덕분에 지금 스튜디오 분위기가 너무 훈훈해졌거든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앉아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할까요? 그럴까요?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영화 더 테너의 실제 주인공 성악가 배재철. 풍부한 성량과 감성으로 유럽의 오페라 극장을 사로잡았던 그가 갑작스런 암 선고로 목소리를 잃고 절망에 빠진 후 다시금 무대에 서서 희망을 노래하기까지. 만나고 싶은 사람 성악가 배재철 교수와 함께합니다. 방금 불러주신 노래가 Amazing Grace이지 않습니까? 네. 가슴이 짠해오는데 본인에게 이 노래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노래인가요? 예, 의미가 있는, 많은 의미가 있죠. 저는 사실, 물론 이게 노래라는 것이 저한테 주는 굉장히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다시 노래를 시작하면서, 잃어버렸던 한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 상황을, 제가 이기고 다시 처음에 무대 쓸 때,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 곡입니다. 다시 무대에 설 때 다시 부르셨던 노래군요. 사실 뭐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성악가로도 알려져 있지만 많은 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더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영화 더 테너의 실제 주인공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서 영화 이야기 많이 하시죠? 많이 하죠. 예, 영화가 사실 나오고 난 후에 물론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되긴 하는데 좀 불행하게도 저희 영화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가슴 아픈 부분도 한켠에 있습니다. 저한테는. 네. 선우한테 보여주라고. 하지 마. 당신 지금 환자야. 재능을 주셨으면 끝까지 지켜주시든가. 何でもいいから歌ってみてくださ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이게 사실은 이른바 based on true story,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영화하고 본인의 삶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되고 있습니까? 영화에서의 저의 어떤 이야기는 뭐 제가 봤을 땐 거의 한 80%가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영화를 기획할 때도 그 실화에 근거한 것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사실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는 이유가
그 일본에서 제가 NHK에서 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KBS 스페셜에서 한번 방송이 됐었고 이제 그거가 기본이 돼서 출발점이 된 거죠. 네, 그럼 실제 주인공으로서 보시기에 유지태 씨 연기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유지태 씨가 그 키가 굉장히 크시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테너의 역할을 맡기에는 좀 키가 너무 크지 않나. 그런데 이제 프랑코 꼬렐리라는 그 또 이태리 테너가 아주 그 유명한 테너가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아마 지태 씨 정도로 키가 컸어요. 그래서 뭐 그런 테너도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 그래서 그 한 1년 정도를 연습을 했습니다. 네. 성악 연습을 하고 왜냐하면 성악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노래를 배워야 되는 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정도 이렇게 성악 레슨 받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작품을 했죠. 그럼 연습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셨나요? 네, 제가 초반부에는 이제 참여를 해서 지태 씨의 어떤 그 발성이나 뭐 딕션이나 이런 것들 음악적인 부분들을 이제 제가 좀 많이 가르쳤죠.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의 발자취를 담아온 내용이잖아요. 네. 지금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네. 같이 보실까요? 네. 서울의 한 음악 전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배재철 교수. 오늘은 새학기를 앞두고 신입생들을 뽑는 오디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날은 늘 차분한 배재철 교수의 마음도 살짝 들뜬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신선함이 있죠.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예. 앞으로 크게 커나갈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야 하는 만큼 그의 심사 기준은 확고합니다. 10점 만점해요. 기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음악적인 어떤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지들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음악 선배로서 앞서 걸어왔던 길. 지원자들에게 이 무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에 배재철 교수는 그들이 가진 모든 재능을 다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시고 후반부 한 번만 더 해볼래요? 다시금 노래에 귀를 기울이는 배재철 교수. 이 순간 한창 꿈을 키워갔던 자신의 옛 모습과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인들과의 식사 약속을 위해 식당을 찾은 배재철 교수. 같이 우리 오페라 작업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여기는 우리 반주 선생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아름다우시죠? 왜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마음은 늘 이렇게 많이 자주 모이고 싶은데 이게 사실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사실 학교 오페라 준비하면서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셔갖고 제가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마침 이렇게 모이게 된 거네요. 이용훈 목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절박한 어려움에 놓여받고 주변 사람들의 힘을 통해 그 시간을 극복해왔기에 누구보다 사람의 소중함을 잘 알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너무 순진한 생각을 했구나. 연습실을 찾은 배재철 교수. 수술 이후 소리를 내는 법부터 하나씩 깨우쳐 나가야만 했기에 노래를 부르기 전 발성법 하나에도 신중하기만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부터 이제 음률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저음서부터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처음부터 고음부터 목소리를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는 좀 상태가 일반적인 성악가들의 목소리는 아니라서 저는 가능한 한 저음부터 이렇게 목소리를 풀어서 올려가는 그 형태를 취하죠. 늘 연습할 때도. 하루에 노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보통은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연습하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같이 소리 내고 하는 거 하면 하루에 한 3, 4시간씩은 꼭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서서 하는 것보다는 몸을 움직이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러니까 몸이 릴렉스가 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는 것은 노래하기는데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에요. 음악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니까 야, 여기서는 조금 풀어지고 또 여기서는 좀 당기고 뭐 이런 부분들이 부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같이 가려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려면 네, 긴장을 하고 있어야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노래를 불렀던 배재철 교수. 그가 이제는 위로와 희망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노래를 부르려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노래를 오랜 시간 부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술 후라 목소리 관리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제 목소리는 성대를 하나밖에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하고 노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컨디션이라는 것이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예민해져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대가 이렇게 두 개가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데 저는 하나는 이제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하나만 왼쪽 성대만 움직여서 이제 소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리 자체도 볼륨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원칙적으로 하면 원리대로 하면은 반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두 개가 같이 힘을 받아주면서 나는 그 소리하고 한쪽에서만 힘을 내기 위해서 움직여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에는 두 개이던 성대를 지금은 하나로만 소리를 내시다 보니까 예전에 하시던 연습법과는 조금 또 차이가 있으시겠네요? 아무래도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소리 한 번 내기 위해서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혹시 이제 집중이 깨지거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목소리가 갈라져 버려요. 네. 소리가 금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민하게 저는 이제 집중을 해서 소리를 내야 되죠. 그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이 오지 않습니까? 두 개의 성대를 쓰지 못하는 성악가. 네. 일단 목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성대가 어떻게 써지는지 이런 것들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노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처럼 이제 성악가들은 목소리가 곧 가장 중요한 악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예민한 부분을 저는 제약이 있는 거죠. 반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반도 사실은 굉장히 약한 거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제약도 많고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하는 동안에 꼭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이 있죠. 사실은. 한 곡을 그래도 무난하게 부르고 나면 굉장히 거기서 오는 또 만족감도 큽니다. 배재철 선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뒷조사를 좀 했는데 네. 함께 보시죠. 윤세영 아나운서. 네, 테너 배재철 씨의 인물평전 1위부터 3위까지 정리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먼저 3위부터 공개합니다. 유럽을 제패한 동양인. 아시아 오페라 역사상 100년에 한 번 나올 법한 목소리라고 주목을 받았고요. 또 오페라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당당히 주인공으로 무대에 올랐던 배재철 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배 선생님 여러 가지 언론에서 찬사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 언론은 하늘이 내린 목소리라든지 또 영국의 타임즈까지 아주 극찬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릴리코 스핀토라는 말이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리리코 스핀토는 사실 소리의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테너들이 가지고 있는 소리 중에 가벼운 소리와 중간 정도 소리, 그다음에 힘 있는 소리, 그다음에 좀 더 힘 있는 소리, 이렇게 한국말로 하자면은 네. 굳이 한국말로 하는데 리리코 스핀토라고 하면은 아주 힘 있고 서정적인 소리를 리리코 스핀토라고 합니다. 네. 네. 유럽에서는 주로 이제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러 무대를 쓰셨는데 특히 마음에 드는 배역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저한테는 제가 했던 배역들은 다 정말 마음에 들고 꼭 정말 저에게는 이렇게 보석 같은 역할들이었는데 저는 제가 처음으로 데뷔를 했던 그 역할이 토스카에 나오는 카바라도스 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저한테는 첫 오페라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어디에서 했었죠? 제가 헝가리는 미슈콜트라는 그 시립극장에서 처음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네, 이번엔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요. 네, 인복을 타고난 사람. 위기의 순간을 함께해줄 사람들이 없었다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없었겠죠. 물론 가족의 고마움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고 특별한 한 분이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경을 초월해서 도움을 준 친구가 한 분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저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지금 현재 저의 동역자, 매니저죠. 저의 매니저이자 기획자인 그 와지마 토타로라는 이 친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제 자리, 지금 이렇게 제가 무대에 서서 노래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매니저라는 그 기획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티스트와의 관계라는 것이 일을 같이 할 때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노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도 저의 손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다시 무대에 세우기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노력 많이 하는 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사실은 그 게이오 법대를 나왔고 네.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기가 어떤 자기의 마음의 어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들었던 게 음악이었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음악을 기획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회사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그 기획했던 오페라를 이제 제가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관계가 이제 그때부터 2003년부터 지금까지 같이 쭉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위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요. 절망을 이겨낸 노력형 인간. 최고 전성기 시절인 2005년 갑상선 암 선고를 받고 수술 중 성대신경이 끊어져서 영영 노래를 부르지 못할 것 같았지만 기적적으로 2008년에 복귀 공연에 성공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술 이후에 무대에 섰을 때 그 심정은 어땠습니까? 사실 이게 갑상선암 수술 받을 때는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었죠. 또 왜냐하면 성악가는 목소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안 되는 것이었고,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저에게 그런 일이 정말 닥쳤고, 그래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아예 최악의 가정이 현실로 최악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성대를 쓸 수가 없어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말을 해도 굉장히 허스키한 목소리, 굉장히 약한 소리,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6개월 후에 2006년도에 일본에 있는 그 교토에 가서 그 일본 박사님이 만드신 그 수술법이 있어요. 갑상연골 성형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목소리가 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 성대는 저는 마비가 왔기 때문에 다 이렇게 수축이 일어나서 다 주저앉아 있었고, 그러니까 갭이 생기기 때문에 소리가 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오른쪽 성대를 이제 가운데다 세워놓고 왼쪽 성대와 부딪힐 수 있게끔 그런 수술을 받았죠. 네. 그 이후로 이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해서 2년 만에 제가 다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그 좌절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힘이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이 뭐 매일, 오늘도 그렇죠. 뭐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고, 또 제 아내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힘, 그다음에 또 저는 한 번도 제가 노래를 하지 않는 저를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래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물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어떻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다시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할 생각을 하는가. 한데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 다시 무대에 서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그 음악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성대 재건 수술이 다른 수술과는 조금 달라서 네. 수술대 위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시면서 수술을 네네네.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받았던 수술이 이제 그 갑상연골 성형술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무너져 있는 성대를 이제 가운데다 똑바로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수를 치려면 이렇게
두 손이 부딪힐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오른쪽 손바닥과 왼쪽 손바닥이 부딪힐 수 있게끔. 근데 오른쪽 손바닥은 이제 스스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왼쪽 손바닥이 올 수 있는 데까지 위치를 잡아놓고 끌어온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왼쪽 성대가 와서 부딪힐 때 소리가 날 수 있게끔 하는 위치까지 만들어 놓는 수술을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한 4시간 정도 수술을 받았는데 계속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고 소리를 내보라고 하면 아 하고 이제 소리를 내봅니다. 그러면 이제 깨끗하고 이제 좋은 소리가 날 때까지 이제 그렇게 조율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가장 좋은 그 컨디션의 그 목소리가 나올 때 이제 진행을 하고. 네, 아. 픽스를 하는 거죠. 네. 묶는 정신이 겁니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그렇죠. 인생에서 중요한 수술을 받으셨으면 굉장히 네. 위압감도 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고 이걸 한 번 또 수술을 하고 또 재수술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에 한 번 제가 수술할 때 제대로 이제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이 엄청나게 팽팽했습니다. 그때 그 노래를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박사님께서 저한테 테스트용인데 이제 한번 소리를 좀 내서 노래를 한번 해봐라. 무슨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순간에. 예, 저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에. 네. 그래서 그 찬송가를 이제 한 소절을 불렀는데 어느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 소절만 소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눈 감고 이제 박사님이 노래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네. 제가 불렀던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 목소리는 오랜 재활 기간을 거쳐서 나온 소리죠. 많이 좋아진 목소리고 네. 그 당시에는 이 정도까지 목소리가 못 나왔죠. 재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그러던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제가 어렸을 때 그 발성 연습 처음으로 배울 때 그때 모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대학 가기 위해서 노래를 처음 배웠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발성 연습을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도미솔미도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조차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하여튼 우격다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 되는 거는 되게 하라. 그런 마음으로 아무튼 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거의 기적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추억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요. 직접 네. 가져온 물건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한번 준비한 거 볼까요? 가져와 주세요. 네. 기념 상패군요. 네, 제가 그 누가 잘하나에 나가서 받았던 첫 그 트로피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 방송을 보면서 네. 늘 동경했어요. 나도 나가서 한번 꼭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근데 뭐 제가 그 성격이 사실은 외향적이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굉장히 내성적인 어린이였는데 노래만큼은 정말 잘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방송을 보면서 나도 나가서 꼭 한번 진짜 불러왔으면 좋겠다. 저 대회를 꼭 한번 참여해봤으면 좋겠다. 한 1년, 2년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결심을 했죠. 진짜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제가 4학년에서 아마 5학년 올라갈 때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방송국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혼자 가는 게 너무 좀 그래서 제 교회 친구들을 다 끌고 갔어요. 같이 가자니까 이 친구들이 그래 가자 그러면서 저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예심이 2번 있었어요. 1심이 있고 2심이 있었는데 1차 예심을 하고 저는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1차 예심까지 하고 정말 꿈에 그리던 네. 제가 방송을 하게 됐죠. 그 누가 잘하나 대회 나가서 앞에 나가서 처음으로 제가 불렀던 노래가 별 보며 달 보며라는 동요를 불렀습니다. 별 보며 달 보며. 네. 그 동요를 부르고 제가 장려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요 상패는 이제 기말 대회 나가서 또 한 번 받은 또 장려상입니다. 추억과 관련된 음식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예. 직접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정말요? 네, 한번 보실까요? 네, 먹음직스럽네요. 탕수육이군요.
탕수육. 네. 맛있겠는데요? 이야, 이거 소품 아니죠? 아, 진짜입니다. 아, 진짜입니까? 네, 네. 네. 탕수육을 원래 평소에 좋아하시나 봐요. 예, 탕수육을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 뭐 작가님하고 이제 저희 이야기를 좀 하다 봐.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기보다 유학할 때 어떤 음식에 기억이 남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해보니까 제 후배들하고 제 아내도 그렇고 이거를 해 먹었을 때가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거예요. 직접? 탕수육을 네네. 직접 해도 네. 이거 손 되게 많이 가지 않나요? 그런데 그 유학생들은 가면 다 요리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야 지금은 탕수육을 뭐 이렇게 시켜서 먹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집에서 해 먹는다는 네. 개념이 아닌데 저희는 이게 너무 먹고 싶은데 시켜 먹을 때는 없고 그럼 만들어야죠. 오. 그래서 이제 이태리의 유학생들은 많은 비법들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중국집 하나 차릴 정도의 비법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탕수육도 만들 줄 알고 짜장면도 만들 줄 알고 물론 정말 짬뽕도 만들 줄 파스타 정도 네, 파스타는 기본적으로 만들고 기본적으로 예, 이태리 예, 음식은 예, 예. 네. 아니 탕수육을 만들 수 있을 정도면 다른 요리도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또 자신 있는 요리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스타 요리는 좀 자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이태리 유학 가갖고 먹어봤던 그 파스타의 세계는 정말 신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국수도 있구나. 그래서 종류별로 정말 많이 먹어봤고 만들어도 봤고 했습니다. 야, 이 냄새가 굉장하군요. 네. 네. 그런데 성악 그러면 아무래도 이태리가 본향 같고 네. 전 세계에서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왔을 텐데 네. 경쟁도 치열했겠습니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데뷔를 하고 이제 프로 성악가가 되어가는 이제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유학을 간 것인데, 제가 유학을 갔을 때 한국 우리 유학생들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그런 성악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부터 해서 거의 이제 프로 데뷔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잘 불러야 되는 것. 근데 저와 같이 이제 아시아인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린 동양인이기 때문에 유럽 사람 모양이 아니잖아요. 생긴 모양이나 그렇고, 그다음에 말도 우리가 그들의 말을 배워서 하는 것이지 모국어처럼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노래를 가지고, 나의 노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까를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눈을 감고 들으면 유럽 사람이구나, 이태리 사람이구나 착각할 정도로 노래를 해야 됩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가 또 준비한 영상이 한 개 더 있거든요. 그래요? 같이 한번 또 보실까요? 네. 네. 콩쿠르를 올 때 무일푼으로 왔어요. 제 기억으로 돈을 하나도 비행기표만 끊어갖고 돈을 하나도 들고 오지 않고 나는 이 콩쿠르에서 상을 반드시 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돈 조금만 꿔줘. 저한테 오자마자 돈 조금만 꿔가지고 정말 저희가 이제 먹고 그런 거를 다 그걸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콩쿠르에서 제철이 형은 1등을 하였고 상금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갚하고 또 밥까지 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그 시간들 기대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형의 아픔이 있었던 시간들을 내가 정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시간들을 형하고 나누고 싶고 또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형에게 형과 함께 모든 것을 어떤 것이든지 계획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형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또 고백 아닌 고백을 또 해주셨는데 어떻게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위치에 오기까지 처음에 유학 생활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저 강영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동문 후배는 아니지만 유학을 가서 이제 그러니까 형 아우하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콩쿠르를 갈 때는 정말 비장한 마음을 갖고 콩쿠르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형편이 있어서 유학을 콩쿠르를 나간 것이 아니라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상금을 받아야 그 상금으로 제가 이제 생활을 하고 또 그 다음 콩쿠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강 교수도 얘기했지만 제가 노래를 하러 갈 때는 아마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 살기가. 내가 여기서 1등을 하고 상금을 받지 못하면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노래를 했기 때문에 늘 뭐라고 할까요? 그 자신감도 자신감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전투력이 강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노래의 그 어떤 좀 그 절실함은 정말 최고의 어떤 그 절실함을 담아서 제가 노래를 했죠. 그래서 지금 표현을 살기를 가지고 노래를 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상금을 못 받으면 저는 돌아갈 노잣돈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노래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엔 저한테는 기회가 오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무대가 저한테 이제 허락이 되기 시작한 거고.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기 삶의 극한 상황을 겪으면은 그 이전과 그 후에 대한 어떤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배선생님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어떤 저의 모습이 가장 컸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주위를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음악을 그때는 할 때는 정말 살기 위해서 했던 음악, 무대에 내가 꼭 서야 한다는 어떤 그런 절실함. 근데 지금 물론 저도 지금 다시 쓰는 무대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래도 내가 나의 음악을 서로 공유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옛날보다 성량은 조금 따라가기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뭐 감정 이입부분이라든지 가사 전달 같은 건 훨씬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노래를 할 때는 늘 그 좀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가는 부분이 혹시 잘못하면 이제 목소리가 갈라질까봐 소리가 이렇게 성대가 소리를 내지 못할까봐 하는 그런 걱정을 갖고 사실 노래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이제 표현하는 것들도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에서 더 많이 음악적인 표현이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흘러갔던 그 한 프레이즈를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불러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악적인 어떤 표현이 더 깊어졌다라는 평도 받고 또 그렇게 듣는 음악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서 혹시나 소리가 잘못 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을 가지면서 예전에는 노래를 잘 하니까 하고 이렇게 봤던 부분들을 저 사람이 저런 핸디캡이 있어. 그 상황에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더 뭔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더 조심스럽게 제 음악을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사실은 더 많이 좋아진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단순한 음악으로 느끼는 감동을 뛰어넘는 또 다른 감정까지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또 목소리가 또 100% 회복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사실은 뭐 의학적으로는 제가 노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소리를 내고 노래를 하는 것 자체는 뭔가 이 상황에서 그냥 제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또 앞으로 저의 남은 삶들을 제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다 만들어져 있는 길 위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길을 닦아가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개척하는, 그러니까 도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작을 할 땐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칠고 정리가 안 돼 있는 것들을 내가 매끈하게 만들어야 되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그런 작업들이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또 얻어지는 것들도 많고, 근데 그것들을 내가 하나를 해냈을 때 또 만족감이 더 큰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예전처럼의 목소리가 될지 안 될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남은 저의 어떤 음악 인생에 있어서. 네. 영화 더 테너 릴리코 스핀트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더군요. 목소리에 인생이 다 녹아있다. 그런 말이 나오던데 배재철 선생의 목소리에는 희노애락,
삶, 좌절 이런 것이 다 녹아 있어서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오늘 문득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소중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게 막 수십 번 하지 않을까 하루에. 의리의 목마름이 폭발한 게 아닌가. 꽃봉의리, 김소의리용. 네. 우정으로 시작된 의리가 공익을 위한 정의감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최고의 의리는 나눔의 의리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따뜻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대여 미소를 지은이 김보석 고독합니다.